저는요, 책을 읽기는 하는데 돌아서면 그게 뭐더라? 또 책을 읽고 있는데 밑에 쪽을 읽다 보면 위쪽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책장을 덮으면 그게 무슨 책이었더라? 이런 식으로요. 책을 읽기는 하는데 책을 읽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가짜 책 읽기라고 전제를 하고요. 책을 읽고 변화를 맞이했거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 책 읽기를 진짜 책 읽기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요, 누구는 부자가 되고요, 같은 책을 읽어도 누구는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책 읽기를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봤는데요. 뭐를 하든요,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돈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죠. 그 다음 시간이 들어가죠. 책값이 들어가죠. A, attention, A, time, T, M, money. 합치면 ATM이죠.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현금 지급기죠. 맞아요. 책을 읽는 행위에도요, 바로 이 ATM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을, 시간을, 주의와 관심을, 즉 ATM을 들여서 책을 읽었다면 책값을, ATM 값을 뽑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드린 만큼을 뽑고 최대한 그것의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를 뽑아야죠. 이것이 바로 진짜 책 읽기인데요. 그렇다면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책을 읽기는 했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가끔 가다가 책을 두 번씩, 같은 책을 두 번씩 사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책값을 뽑기는커녕 오히려 ATM을 낭비한 것이니까 가짜 책 읽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책을 제대로 읽으면 투자한 ATM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책 읽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자들은요, 의도적으로 읽고 의식적으로 읽고 그리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시요. 의도적으로 읽고 의식적으로 읽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처럼 지금 유명한 어떤 사람이 소개하는 책이니까 읽겠다, 혹은 베스트셀러니까 읽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하지?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해서 어떤 책을 고르는 것, 이것이 의도적으로 읽는 거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집중을 해서 그 책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배운 것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하는 계획까지 세워서 실행하기, 이것을 의식적으로 읽는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때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진짜 책 읽기죠. 그런데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읽고 의식적으로 읽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진짜 책 읽기에는요, 반드시 어떤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해력이라는 기술인데요. 문해력이 요즘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쓴 부자의 독서법도요, 결과적으로는 문해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문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책을 열심히 잘 읽을 수 있는 거죠. 책을 잘 읽어서 문해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 문해력이 있기 때문에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책 읽기를 하려면 문해력부터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게요, 문해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또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 읽기는 결과이기도 하고 원인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문해력은 도대체 뭘까요? 독해력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독해는 말 그대로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문해력은요, 읽고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써먹는 것까지를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어, 알았어, 끝하고 덮어둔다면 그것은 문해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문해력이 토대가 된 책 읽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정보를 처리한다고 해서 읽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 되기까지를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료든지 거침없이 읽어내고 또 그렇게 해서 내 것이 된 어떤 지혜와 지식과 아이디어와 통찰과 이런 것들을 막힘없이 써먹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저는 문해력이라고 다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부자들은 문해력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데이터로도 입증이 되고 있어요. OECD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문해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문해력이 높은 집단의 연봉이 2.7배, 약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취업률은 2.2배나 높았고요. 심지어 건강한 정도도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어쩌면 부자의 기본 요건인데 문해력이 높은 사람이 건강한 정도도 2배나 높다고 하니 문해력은 부자 되는 데나 또는 부자로 오래 살아가는 데나 정말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해력을 갖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하는 머리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읽을 때도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 이것이 지난 것과 어떻게 다르지 라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각하는 머리. 그 다음에 이것을 읽고 나서 이것을 내 일에 또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하는 생각하는 머리. 그러니까 문해력은 다시 말하면 자료를 읽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써먹기까지 생각하는 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문해력이 뛰어난다는 것은 생각하는 머리가 좋다는 거고, 생각하는 머리가 좋으면 글 쓰고 말하는 머리도 좋고요. 공부하는 머리도 좋고요. 또 일하는 머리도 좋고요.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또 재테크하는 머리도 좋겠죠. 그래서 부자 머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미지 하나 마련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미지 보고 계시죠? 이 도미노가 있는데요. 생각머리가 도미노의 첫 조각이에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생각머리가 개발이 되면, 즉 생각머리라는 조각을, 도미노 조각을 톡 하고 건드리면 글 잘 쓰는 머리, 말 잘하는 머리, 공부 잘하는 머리, 일 잘하는 머리, 그래서 부자 머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부자처럼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의 핵심이 바로 문해력이라고 여기 이미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문해력이 없으면 부자처럼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분들은 그 비결이 부자 숫자만큼인 것 같아요. 제각각이겠죠. 그러면은 부자의 비법이 3만 가지, 30만 가지, 3천만 가지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같이. 공통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책을 많이 읽으라. 그래서 저는 부자의 습관을, 부자가 된 습관을 3가지 죽, 3죽이란 말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분들은요, 죽어도 빚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부자 되는 방법으로 빚을 내서 레버리징 해라 이런 조언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자들은 빚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빚 지지 않는다. 1죽. 2죽은 죽어도 일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계속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죽자고 잃는다. 이렇게 해서 3죽인데요. 부자들은 죽자고 잃지 않으면 부를 만들 수도 없었고 부를 키울 수도 없었고 부를 지킬 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강연 많이 하시는 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도 말씀을 하시죠. 과거에는 여가와 사치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일하는 게 지위의 상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웬만한 일들은 다 로봇이 할 거잖아요. 근데 로봇이 하는 일 말고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일 또는 예술 분야 이런 쪽의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 지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가장 안정되고 수익성 높은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산을 만들면서 신나고 키우면서 신나고 유지하면서 신나고 이렇게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을 갖추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 탁월하고 가심비 탁월하고 가용성 뛰어난 것이 바로 독서다.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